인천문학 박태환 수영장을 이용하던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발견한 4명의 근무자들은 남성을 물 밖으로 끌어낸 뒤 응급조치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팀워크로 살려낸 문경원, 김수빈, 박재성, 그리고 이정훈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수영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는데요. 신속한 대처로 이 사람을 구한 근무자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근무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가 인천 문학 하면 주로 야구장 많이 떠올리시지만 인천 문학 박태환 수영장이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를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공개돼 있어요. 이 9월 15일 연휴 마지막 날,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이니까 자유수영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50대 수영을 하던 분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이걸 발견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전임 강사, 인천시 체육회 소속의 전임 강사 문경원 씨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김수빈 씨, 박재성 씨, 이정훈 씨 이렇게 4명이 뛰어들어서 건전해 왔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 남성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이제 수영장을 찾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 위로 떠오른 50대 남성.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당시 상황을 근무자들에게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그 외침이 들려서 그쪽을 바라보니까 환자분이 물 위로 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회원분들이랑 같이 끌어냈고 CPR 진행해야겠다 해서 CPR 바로 진행했고요.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김선생 하시고 제가 이어받아서 119 구조대 오시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하다가 저는 이제 CPR 속도 맞춰주는 카운트 세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제가 계속 했었고 뒤로 갈수록 호흡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상황실에서 이제 AED를 사용해야 될 것 같다고 패드 바로 붙이고 전원 켜고 119 대원분들이 올 때까지 AED랑 CPR 반복하면서 상태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지금 4분이 동시에 이렇게 사실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도움을 줬는데 그 당시 좀 설명을 들어보면 호흡도 불안하고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갑자기 어떤 증세가 오니까 물로 둥 떠오른 것 같고요. 그거를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저기요 하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안전요원 김수빈 씨가 달려가가지고 다른 남성들하고 협동해서 그분을 이제 물 밖으로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불러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CPR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재성 씨 같은 안전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도 와가지고 좀 돕고 또 전임 강사하시던 문경원 씨도 와서 돕고요. 그 과정에 또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119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세동기라고 그러죠. 비치돼 있는 제세동기를 구해가지고 와서 한 패드 부착하고 5분 정도 CPR을 실시하니까 좀 어느 정도 호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셨는데 인공호흡까지 했어요. 네. 이정훈 씨입니다. 저는 이정훈 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씨가 뛰어와서 가슴 CPR을 할 때 이 속도라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속도 하나, 둘, 셋 이거 헤아리고 있다가 나중에 30배 하고 인공호흡 실시하고 이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CPR 교육을 받았고요. 대한적십자 라이프 가드 이 요원입니다. 수상 구조 요원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워낙 그런 거에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배워왔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공호흡까지 실시해서 결국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를 맞춰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데 더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옆에 또 인공호흡까지 같이 이제 실시를 한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호흡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제 처음에 딱 실시를 했는데 호흡이 약하게는 돌아왔는데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9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119에서 호흡의 간격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한 번 하면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시 쓰시면 또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수빈 씨가 얘기를 전해 듣고 옆에서 숨을 쉴 때마다 하나 하나 하니까 한 5초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지병이 아마 있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호흡이 아마 돌아오는 게 약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런 충격이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빠진 분이 호흡이 5초 간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호흡을 이렇게 하는데 5초라고 하면 얼마나 큰 간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불안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19 대원들이 이제 지시를 잘 따랐고요. 이 4명의 직원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적용해 본 거는 처음이고 이게 정말 실제랑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는.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고 막 무섭고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119 대원분 오셔서 실려갔을 때 그때부터 약간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상황이었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AED 같은 경우에는 패드 부분에는 그림으로 어떻게 부착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신속하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매월 해왔던 교육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 무사하시다, 정상적으로 호흡 돌아오셨다 얘기하시니까 네.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이제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했죠. 공공장소에 보면 AED라고 써서 네.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있긴 한데 막상 만약에 그걸 쓴다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쓰면 네. 이게 써보면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AED 심장 제세 동기를 쓰면 예. 심정지 환자가요 생존율이 4배로 늘어나요. 우리가 CPR 심폐소생을 하면 생존율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심정지라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이게 AED가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거고 심폐소생 AED가 있으면 무조건 써야 예. 되는 건데 이걸 뜯으면 패드가 그림이 나와 있다고 아까 이 문경원 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른쪽 쇄골부터 왼쪽 겨드랑이까지 비스듬하게 패드를 붙여놓고 전깃줄이 있는데 기계에 그걸 꽂습니다. 그럼 기계를 켜면 기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근데 이때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니까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버튼을 누르십시오 할 때 누르면 충격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ED 제세동을 하면서 CPR 가슴 압박도 계속 함께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19가 오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영일 평론가 설명했지만 그 박태환 수영장에 일하는 그 오늘 같이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 그 시민을 구한 분들이 평소에 훈련하던 모습, 저 훈련하던 모습이라고 하네요. AED를 사용해서 또 훈련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무사히 구해서 이제 의식을 회복을 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소식만 들려온 정도가 아니라요. 그 남성분이 수영장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굉장히 신기하더래요. 왜 신기하냐면 이게 수영장에서 지금 의식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구조 조치를 잘 취했으면 폐에 물 하나도 안 차 있고 장기도 손상이 안 돼 있고 CPR 할 때 제일 이제 그 후유증으로 남는 게 갈비, 늑골에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사람 생명만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설마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수영장에서 일하는 4분도 이 일로 느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볼까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뭐 간호사로서나 아니면 안전요원으로서나 약간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듯이 수영을 잘하건 선수건 아니건 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에 좀 열을 내주고 처음에는 되게 막 뿌듯해서 뭐 부모님께 자랑하고 많이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안전요원을 일하다 보니까 대처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저 거기 문경원 선생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그 나머지 선생님들이 심폐소생술을 잘 실시해줬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지 뭐 제가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열심히 인공호흡도 하고 그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호흡이 5초 간격으로 들어왔는데 이 4분이 환상의 호흡을 통해서 그분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